we go.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 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0년, 2019년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19년이라고 계속 얘기하려고 하네요. 안 소장도 젊어지고 싶은가 봐요. 자, 1월 22일, 예, 화요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는 화면에 금방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 폐렴에 관련해서 좀 시장 분석을 갖도록 하고 관련 투자 종목들의 순서라든가 안 소장이 좀 핵심 보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좀 조목조목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바이러스 전염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예. 매번마다 다 중국에서 발단이 된 거였죠. 그리고 다시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다만, 여러분, 저 안 소장은 다른 주식 전문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미래 시장을 파악해서 그 시장을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소장이 물론 뉴스랑 겹쳐서 같이 이제 앞으로 시장의 변화를 대비해서 미리 예고해 드리는 거겠지만은 거기 절대로 맞을 수 있다는 얘기는 못하는데 절대 시장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안 소장이 그냥 올린 것을 그냥 재미삼아 볼 것은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종목들의 시장의 동향들이 해외를 대비해갖고 동향들의 시장 동향이 움직여주니까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미리 분석해서 시장을 파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소장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본인이 단타에서 용돈놀이 하면은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을 분석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제가 핵심은 콕콕 집어서 거래 다 넣었으니까 그것을 잘 참조하시갖고 투자하실 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이 반영이 되고 주가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주면은 저희가 올해 연말에 시장 많이 꺾였지만은 이런 형식으로 투자해서 꽤 종목들이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시장 동향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선취매해주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이 시장에서 최종의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들 보시면 다 연세가 많죠. 70대, 80대 막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금방 저도 정부에서 발표한 공지를 보니까요. 저희 저희 부모님들께서 아직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았더라면은 내일 모시고 바로 병원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히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요. 독감 예방주사. 어르신한테 이제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전염이 더욱 그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어린이들도 무시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마 마스크 종목들이 아마 좀 2차적으로 많이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은 뭐 저랑 이 기업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장 기업 이런 기업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감염 관리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이게 더욱 심각 단계로 비상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기업이 주가가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급등해 눌렸다 해서 제가 뭐 얼마에 어떻게 사라고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기업,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참조하시라는 거. 제가 금방 이 회사 사이트를 열어보니까 또 고맙게 또 이렇게 감령에 관련해서 이게 그 뭐야 또 이렇게 올려줬네요. 지네가 이런 전문하는 기업이라 홍보 차원에서 한 건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없었는데 아무튼 이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만약에 수혜 받는다면은 야네는 확실하게 수혜 받는 기업이에요. 기타 제약 회사는 그냥 뭐 시장 기대치 때문에 간다 한다면은 이 회사 야네는 이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환경 감염 관리죠. 뭐 여기에 있네요, 그냥. 그렇죠? 산후조리원, 병원, 요양, 구제역, 저로 인플루엔자. 이번에는 바이러스가 저로 인플루엔자에 속하죠. 이제 이게 메스인가 마스인가, 생물환자 테러,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이게 바이러스 감염 관리에 여기에 사업의 매출의 75%를 차지합니다. 정부 비상 체계에 이제 들어가면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기업에다가 많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오 연구 개발 관련 사업 체제가 있고 저게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뭐습니까? 그 유전자 가해 기술 관련 그 연구 개발의 시설이라든 그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출 한 30% 정도, 20몇 프로. 어쨌든 지금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이런 그 그룹주들은요 또 어디 가서 뭐 또 뭐 시장 폰이 또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비상 체계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알아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뭐 어디서 얼마에 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장대 음봉이 생겼죠. 그러니까 내일 장에는 매수하기 좋죠. 그렇죠? 만약 종목등에서 하나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이 종목을 좀 유난히 좀 잘 보십시오. 자, 어디까지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만 종목은 제가 설명해 드려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파는가 그거는 본인 능력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안 소장님 말해가지고 내가 공략해가지고 손실 봤는데 그거 뭐 남 탓하시면 안 돼요. 거기 진정한 그런 시장이 크게 뭐 잘 보시려면 뭐 유로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철저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 첫날 이게 이 상가 간 날 있잖아요. 이 2,500원, 2,600원 여기서 움직일 때 제가 시선에 들어왔어요. 설마 상가 갈까? 되게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백광산업이 그 소염 그거 뭐라 합니까? 소독제. 소독제 그런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보면은 아무튼 뭐 기셀 때는 좀 꽤 많이 가더라고요. 회사 기업 실적도 꽤 괜찮아요. 근데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항 매물이 너무 많았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휙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눌림목이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공략하기는 뭐하고 이 눌림목 들어오면은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이게 바이러스가 이런 그 전산이 되면은 소독의 원료들이 많이 제공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동태가 보이고 이게 눌림목이 계속 진행되면은 공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실제로 백광산업의 실적도 좋아요. 제가 항상 그랬었죠. 최근에 세력들 실적 좋으면서도 뭐 이렇게 좀 하는 이런 그룹들 차원에서 주가가 잘 움직여 준다고요. 좀 무겁기는 합니다.
좋기는 이제 여기 한 2, 3일 동안 이게 좀 물량이 다 털리고 하면은 좀 가벼워지면은 좀 보면 괜찮겠네요. 뭐 파루 같은 거는 뭐 이것도 기세요. 손세정제라든가 그런 거, 동물 약품, 의약품 같은 그런 거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이것도 눌려 들어오면 한번 볼만합니다. 이 보세요, 상가. 상가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요, 이 주가도요, 여러분 주가도 아셔야 돼요. 주식도 사람처럼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센 놈이 있고 성격이 약한 놈들이 있죠. 태생에 성격 처음 한번 부리는 사람이 있고, 태생에 나와서 성격 처음 부리는 놈이 주가가 가장 제일 많이 갑니다. 그렇다라도 이게 상가 자주 진입하는 어떤 특정 상황에 자주 진입하는 이런 종목들은요, 나중에 또 가요. 또 갑니다. 그래서 이 파루 같은 것도 단순히 이렇게 보면 당연히 공략 뭐 하겠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보가면서 이게 눌먹 들어오면서 계속 이 감년 정황이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공략하셔도 돼요. 기가 센 종목이에요, 이것도. 그 일부 제약 외에는 제약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약은 뭐 하이테팜이라든가 고려제약이다, 진양제약이다, 진현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되도록이면 따라잡지 마세요. 물량이 너무 좀 요란해서. 오늘 깨끗한 나라가 상가를 갔죠? 그쵸? 저도 이게 깨끗한 나라. 잠깐만. 이 기업 알죠, 여러분? 지난 작년에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기업이 많이 부실해져 가지고, 뭐 지금 시장에서는 회사가 그러니까 양도를 하려고 대주주가 그런다는 소문도 들고 해서 지난번에 상가 갔다가 또 눌러두고 이랬었죠. 하게 또 마음먹으면은 기업은 좀 부실하더라도 기업 업황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상가 간 이유는 야네가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기용 마스크.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은 마스크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몇 개 말하는 종목은 아기용, 어린이용 마스크도 만들고 동시에 뭐 기저귀나 아기용 이런 용품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어제부터 그 중국의 한국 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방문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테마국 여러분은 화장품밖에 생각 안 나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린이 용품도 지금 왜냐면은 중국이에요. 중국도 지금 그 신생아 출생률이 되게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국가가 워낙 잘 살다 보니까 신생아 출생률이 막 푹푹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원래 그 항한령 때문에 매 역시 게임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그 마케팅 활동을 허가를 잘 안 내왔건 이런 피해 받은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항한령을 해갖고 화장품도 화장품이겠지만은 이 유아용품 시장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항한령 해제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막 부쩍부쩍 움직이고 했었거든요. 수급들이. 물론 화장품이 제일 강하게 움직였었다만, 근데 저는 화장품 절대 공략하지 않습니다. 풀리더라도 제가 나중에 화장품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런 겸사겸사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내어져 있다 보니까 좀 보셔도 된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 종목이 어디가 더 있냐면은 모나리자. 제가 이틀 전에 우리나라 처음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저는 이제 마스크는 갈 거라 꼭 생각되고 근데 깨끗한 나라 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베팅은 저는 모나리자를 베팅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깨끗한 나라가 미리 가버렸네요. 우리 유로현들을 다른 데 종목을 좀 빨리 정리해가지고 어차피 바이러스 이런 게 터지면은 전체 종목이 꽁거려지고 여기에 관련 단기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략해가지고 먼저 1차를 챙기고 나서 그 떨어진 거를 다시 매수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긴급 집단이 발생했을 때는 유도리 있게 포트를 이렇게 적시 수정해 가면서 투자하시면은 훨씬 이롭게 될 수가 있죠. 전체 포트 수익률이.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어제죠.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어제입니다. 4,400원, 4,500원 이게 오후 종가에서 저는 이날 이 상가 갈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모나리자가 일단 여기에 분야에서 그게 있고요. 지금 여기가 뭡니까? 기간 조정이죠. 그렇죠? 여기에 살짝 뚫으면은 여기에 다 빈 공간이 돼버리죠. 저항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지난번에 테마가 발생했을 때 야가 주도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놈은 나중에 또 주도할 가능성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느 놈이 주도하는지 주도하는 놈이면은 그거 딱 체크해두고 계속 그냥 관찰해야 돼요, 그냥. 나중에 다른 거로 또 변형이 돼가지고 주가 감을 갈 때는, 모나리자가 제일 강해요. 그 재무제표 보지 마세요. 아무튼, 테마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내 예상 안 틀렸으면 내일 상가 갈 가능성이 커요. 상가 안 가더라도 최소 높게는 갑니다. 거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차트 구조가요. 이 상단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까지 가느냐는 이제 테마가 앞으로 이제 조정하는 이제 시간과 그게 이제 타이밍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상단 5,100원만 돌파하면 새로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주가는 계속 간다고요. 깨끗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잘 안 끝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아직 가격 조정이라 지난번에 뭐 때문에 한번 공략하다가 안 가지고 그냥 조금 먹고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또 치고. 올해는 실적이 턴하더라고요. 계속 적자 나던 기업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아가방 컴퍼니는 대주주가 중국 회사예요. 아시겠죠? 지금 브랜드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돼요. 만약에 한령 해제돼갖고 유아용품 시장이 확대되고 막 그런 호재들이 겹치고 한다면은 이게 아마 모나리자보다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대주주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국내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더욱 좀 이로운 그런 시장적 위치를 가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잘 보세요. 중국의 유아 정책도 이제 급속히 이게 하락하다 보니까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다 어느 정책이 딱 이렇게 발표될 때는 적시적식으로 공략할 이거는 뭐 실적 성장하는 것보다도 테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평시에 굳이 매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곰곰이 보다가 시장에서 동향이 나타날 때 적시적시 공략하면은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보령 메디앙스. 그렇죠? 지금은 기업명을 바꿔서 메디앙스입니다. 메디앙스. 자, 여기 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외국인 기관이랑 물량이 다 털려가지고
과거에는 야가 보령 메디앙스가 주도하는 그런 그룹주 회사였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아기 정책이 아니라 그 이제 어린이용 마스크가 그런 그 또 이렇게 지금 마스크 기능을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구만. 바이러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이게 뭐래 예방한다는 건가요? 뭐 그런 기능이 있는 마스크가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지금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 공항 그 인천공항 보니까 마스크 한 사람씩 다 꼈더라고요. 뭐 예, 지금 이 현 상태에서 뭐 한 명만 더 추가 발생했다고 소식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들 마스크 하나씩 다 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마스크 잘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핵심 팁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비상책에 들어가면은 그 바이러스 환경 오염 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받는 것은 우정 바이오입니다. 그 진짜 수혜 많이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는 나중에 분기 실적 발표해야 하겠죠. 어쨌든 수혜 기타 어떤 그룹보다 더 가장 수혜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우정 바이오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닥에서 매집 잘 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좀 대응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거죠. 이제 소독. 우리가 손을 막 자주 씻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독에 관련 이런 제품이 많이 팔리면은 소독 원료가 많이 수요를 하겠죠. 그러면 백광 소지 같은 거. 어제 상가하고 오늘 눌림목 진행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상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요즘은 눌림목 진행돼도 좀 기다려 줘야 돼요. 이게 푹푹 빠지면은 푹푹 빠지면은 눌림목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이하고 같이 겸사보는 거 8월을 같이 보시면 돼요. 며칠 동안 눌림목 들어오면은 이 소독 관련 소독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깨끗한 나라도 그거 있어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그거 뭐라 하지? 소독용 물비누.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물비누인데 그 소독용으로 쓰는 그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더구만. 마스크도 있고 기저귀도 있고. 그래서 깨끗한 나라도 좋아요. 오늘 상가 갔으니까 기다렸다 이게 눌먹 들어오면 다시 한번 좀 관찰 있게 보자는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스크는 지금 마스크하고 그 소독용 이런 과제 중에서 깨끗한 나라가 지금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네요. 눌먹 들어오면은 공략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번 눌먹 들어도 바로바로 들어가서 막 같이 공략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순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폐렴에 관련해서는 안 소장 오늘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핵심 팁을 제가 꼿꼿이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내일 시장 건너가셔서 자, 이런 단기성 이런 폐렴이 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끝나요. 아시겠죠? 만약에 쉽게 끝나버리면은, 그러면 이야기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적시가, 종목이, 반대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한테 추가적인 그런 그 손실이 어느 정도가 커버될 수 있는지, 그 앞에 차트 구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눌림목 들어오면 깨끗한 나라, 우정 바이오 이런 건 눌림목에서는 공략하셔도 돼요. 시황이 변하더라도 추가 손실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냐고요? 회비 내고 배우세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뭐 100%란 거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투자 베팅해서 손실도 제한적이고 그와 반대로 수익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순차적으로 보자면 모나리자 아가방 컴퍼니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공략해 볼만 합니다.
진일제약. 야내가 무상증자를 발표해가지고 굴리락을 해가지고 26일 날에 그 굴리락이 그 신주가 26일 날 신주가 배정이 돼가지고 그와 동시에 이날에 또 그 뭡니까 거기 뭡니까 폐렴 관련 거기 발표돼가지고 뭐냐면 제약회사긴 하더라도 야네도 마스크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준 겁니다. 이 주가 위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 전체 실적이라든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들이 다 털고 나와버린 거 시들시들한 거 이런 거 잘 보세요. 세력들 이런 정보 잘 건드려요. 여러분 팁 하나 배웠죠. 기관들이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물량을 일반적으로 세력들 주가가 잘 안 올립니다. 죽서서 또 아무튼 여러분 주식을 할 때는 이게 뭐 기업이 좋고 나쁜 내용 그것도 좋겠다만 물량을 자세히 체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겠죠? 안 소장 이렇게 1에서 10까지 세심히 준비하더라도 투자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성공 확률은 더 크다만. 아무튼 이런 조정장에서도 건전하게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안 소장의 이런 오랫동안 투자 경험과 노하우가 겹쳐가지고 또 주요하게 시장은 좀 대담하게 좀 하려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좀 가지고 또 있어야 돼요. 뚝심도 있어야 되고 비리비리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많은 그 여성분들은 주가가 조금만 움직이면 막 울고 불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 제안은 그래요. 아주머니들은 뭐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뭐 할 일 있으면은 자기 일 열심히 충실하고 집안일 많이 하시고 주식이란 거는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소장 여기 앉아서 24시간 지켜줄 테니까 문자 들어오는 것만 그래 하시고 매일마다 주식가 창 봐봤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주식을 시작하시려면은 배울 게 진짜 많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너무 어렵고 직장인시들 더욱 대환영. 저희 회원들 중에서요 100분의 80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직위도 높아요. 과정급도 있고 뭐 그래요. 연봉 1위 억씩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저랑 주식하면서 1년 내내 한 번 주식창에 한 번 안 들어와요. 거기 왜 써거냐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계속 주식 생각하고 있으면은 본인 일손도 전에 안 잡히고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다 털어냈고 그냥 편하게 안 소장한테 맡긴다고 믿고 맡긴다고 이런 생각만 계속 하세요. 그럼 거기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굳이 시장을 그렇게 안 보셔도. 안 소장 같은 경우는 거기 오랫동안 장기간 훈련이 되어 있어 와갖고 여러분보다 더욱 건전한 시장을 더욱 강력한 강심장으로 시장의 기회를 더욱 더 잘 추적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최근에 저희 신규 회원들 좀 몇 분 들어오셨는데 계속 시장을 들어오려면 제가 계속 제재하니까 이제는 조금씩 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은 전체 크게를 보고 나서 대응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매일마다 그 주가 차트를 놀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 10년 20년 투자하던 돈이 전혀 안 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2020년은 좋은 기회가 많이 될 듯 싶어요. 이번에 또 폐렴 이런 사태를 해서 단기에 좀 급전이 좀 재밌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바로 당장 가입하셔가지고 여기서 최소 회비는 좀 끌고 모으자고요. 그거를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올해 2020년 올해 상반기 투자 아이디가 진짜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고 어디서 뭘 먼저 터지냐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변화도 우리는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안 소장 자신합니다. 아니면 저희 그 회원들 제가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모여드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돼요. 저는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매일마다 주식 창고 들어올 필요 없어요. 그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운영하시다가 궁금하실 때 들어와서 질문하는 거는 좋아요. 저도 그래서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회원들 굳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는 왜 시세창 계속 봐봤자 본인 마음만 계속 조정이 안 돼서 장기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주식은 원래 좋은 회사를 장기 투자해서 크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계속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오늘은 중국 폐렴에 관련해서 핵심 종목들 조목조목에서 다 설명드렸는데요. 내일장 건너가서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면은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어느 종목을 딱 해가지고 잘 대응하시갖고 단기에 아무튼 결론은 뭡니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어제 300명인데 올해 400명 돼버렸죠. 내일 모레 이제 명절 뭐 대이동하고 나버리면은 예, 어쨌든 발생하지 않았다만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져.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모든 대중들이 투자자들이 의심하는 그런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미리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 투자자들이 확신해서 치고 들어올 때는 우리는 팔고 과감히 나가야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역발상하는 거. 말은 쉬워요. 근데 실제 행동을 하자면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마다 성공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또 주식이란 거는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항상 희망을 좀 가지고 좀 긍정적 생각으로 대응해 주신다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주식이 가장 돈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단기에 큰 수익을 먹으려는 그 환상 속에서 주식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급이 좀 약해서 그렇죠. 앞으로 뭐 2차 협상되고 완성되고 또 제가 예상하는 금융 그런 기 발생하지만 않는다면은 단순히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멘텀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는 투자하기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위기 터지냐 안 터지느냐 그거는 미국 국채를 보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니까. 뭐 위기 터지다고 조짐이 나오면은 저는 일찍이 감지가 됩니다. 저도 여러 개 지표를 해서 자주 체크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안소장을 손 꼭 잡고 본인이 혼자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재테크는 안소장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몇 년 노력하시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자산을 모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